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금양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금양이 지금 현재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잖아요. 제일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무엇보다도 일단 용인이 돼야 돼요. 용인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주주로서 뭔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가 되는 것이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고 한다면은 막바로 이제 정리매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헐값에 우리가 정리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뭐 비상장으로 가든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처분 신청 용인이 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금양이 5초록 가명이죠. 예, 5초록은 이제 가명이고 실제로는 오봉옥 씨죠. 네,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통해서 주주로서는 탄원서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무조건 용인을 시켜야 돼요. 이게 돼야 그 다음 과정으로 우리가 회생이고 뭐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 물론 그 외 딴 부분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막 금양은 매매 거래 정지가 돼서 지금 매매는 못하지만 새롭게 제가 대박주를 찾은 게 있으니까 요거는 별도로 매매하셔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큰 기회로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참고 꼭 하시고요. 자, 금양을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그 금양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어쨌거나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성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양과 관련해서 뭐 일단 자료나 정보나 여러 그 매매할 경우 매매 사인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탈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양 입장이라고 꼭 문자로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차례 정보 사인 모두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꼭 요렇게 보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금양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지금 어쨌거나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용인이 돼야 돼요. 그죠? 물론 이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금양이 뭐 일단 자금을 유치하는 아주 어, 긍정적인 재료가 나온다든가 또는 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뭐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상황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1단계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가처분 신청이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유치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이 사측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사측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측에서 하는 것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요, 결국 이 가처분 신청이 용인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일단 주주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금양 소액주주 연대가 있고 모초록 본명은 오봉옥 씨죠. 네, 오봉옥 씨가 주주 연대로 돼 있고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원 제출령 탄원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같이 동참을 그래도 해주는 것이 소액주주들의 결집이 티가 나면서 가처분 신청의 용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그 법원 제출령 탄원서에 동의를 하는 이런 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5월 22일에 비대위 회의 공유권에 대해서 소액주주연대에서 공지를 했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회사가 일단 주주연대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좋은데 면담 요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죠.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다른 기업들 여러분들 한계 기업 같은 경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초반에는 막 이런 식으로 절대 답변도 안 주고 소닭 보듯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주주연대 지금 현재 지분이 5.84%죠. 적지만 이거 자꾸 올려줘야 됩니다. 액태 가입 꼭 하시고 이 소액주주연대를 중심으로 주주들로서는 일단 이런 노력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탄원서 동의를 꼭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수하는 인수자가 등장하면 좋은데 지금 누가 인수를 하겠어요? 그죠? 일단 그거보다는 자금 조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스카이프 같은 경우 제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무산이 된 상황에서 이 자금 조달이 쉽진 않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측에서 예전에 공지문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노력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죠? 이게 요런 건에 대한 회사 측의 공지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투자 협의를 복수의 투자자들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뭐 일단 그 흉내만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소상이 좀 사측에서 밝혀야 되잖아요. 이걸 잘 안 한다면 주주연대에서 좀 더 단합해서 5대표 체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좀 모아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 방안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근데 일단 이거는 어, 지금 당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 가처분 신청 용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론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도와줘야 돼요. 네, 도와줘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여하튼 가처분 신청 용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탄원서 건에 동의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회사가 공지사항이라고 냈지만 이게 다 뜬구름 잡기식의 추상적인 얘기고요.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주주연대가 필요한 것이고 이 주주연대를 중심으로 주주들이 힘을 좀 모아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물론 이제 가처분 신청 인용 또는 기각되기 전에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 물론 좋죠. 근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 다 무산됐잖아요. 근데 일단 뭐 이거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장부지 같은 경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벌써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담보권이 걸린 거에 대해서만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부산은행 그 건도 있기야 하죠. 지금 부산은행 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 몇백억 정도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더 이게 악화가 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좀 막아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379억이죠. 부산은행. 그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도 뭐 법원에서 인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악화되기 전에
빨리 뭔가 막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화가 되면은 사실 금양에서 사측에서 회생 개시 결정 신청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법정 관리 같은 거니까 회사는 살지만 주주들의 한 주당 가치는 뭐 엄청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그렇게라도 살려야 되겠죠. 살려야 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되면은 주주들은 사실 챙길 게 얼마 없습니다. 이런 게 되기 전에 돌파구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첫 번째 바람은 그거고요. 일단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야 된다. 요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탄원서 동의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최근에 개시 신청한 기업들이 좀 있죠. HDC 자회사 알파크 영창 같은 경우는 5월 18일에 결정이 됐고요. JR 리츠도 개시 결정이 요거는 보류가 됐어요. 유일 에너테크라고 있죠. 네, 얘는 이제 5월 11일 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회생 절차 개시해가지고 성공한 기업이 있죠. 쌍차. 지금 KG 모빌리티 이쪽은 성공했잖아요. 해노션. 그 대한해운 같은 경우 2011년도. 이렇게 회생한 예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많이 희석화됐죠. 어쨌거나 뭐 금양은 살아야 됩니다. 그죠? 뭘 통해서든 살아야죠. 한 주당 가치가 좀 희석되더라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주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비상장보다 상장을 유지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법적인 보호가 그래도 상장 기업은 또 제도권에서의 보호가 있다는 거죠. 비상장은 그게 부족해요. 그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어쨌거나 주주는 소액주주연대에 동참해서 일단 도와주셔야 됩니다. 탄원서 동의를 꼭 하시라. 그러면서 사측 움직임을 보는 거죠. 가처분 결과를 그리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소주연 참여, 탄원서 동의 참여.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여튼 그 실시간 정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소통을 좀 할 겁니다. 금양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좋은 방안 한번 서로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금양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금양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금양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궁금증 해소하고 정보와 재료를 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보완을 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대박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소개시켜 드릴 대박주는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IT 부품 쪽 섹터입니다. 그리고 시총이 뭐 몇백억, 뭐 1, 2천억 네, 이 정도로 작은 종목 아니에요. 시총이 좀 큼지막한 걸로 해야 되는 시장의 조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시총이 1조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 네, 이 수준의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여러분 1 내지 3개월 코스로 더블 정도 보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바로 부품주인데 IT 부품주인데 여러분 이 부품이 IT 섹터 중에 하나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팔방미인 부품주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종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주봉 차트 보시면 자,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 새롭게 고가를 역사적 고가를 경신하면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크게 시세가 낸 종목이 아니라 이제 막 출발한다는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두실 필요가 있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월봉 차트도 역시 여기서
고점을 벗기면서 새로운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밑에서 약간 올랐지만은 그 오른 거 정도는 앞으로 올라갈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요거죠. 자, 차트 우리가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년 1분기 영업이익은 이미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에 두세 배 달성, 대폭 흑자 전환을 합니다. 대폭 흑자 전환을 작년 1분기 대비해서 했고, 금년도의 영업이익이 2 내지 3배 정도, 네, 이 정도가 달성될 그런 전망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금년도 영업이익이 두세 배.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에 적자였습니다만은 올해 벌써 대폭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이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분기에 완전 흑자 전환이 됐고 금년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2 내지 3배 정도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가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X월 그리고 Y월에 이중으로 초대형 이벤트가 나옵니다. 네. 요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네,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Y월이라고 하는 것은 Y월에 생산이 시작이 되는 거고 X월에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Y월에 생산을 개시를 합니다. 연말이죠. 올 연말입니다. 올 연말에 생산을 개시하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고요. 그리고 그 수주 같은 경우는 X월부터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생산 시작하는 Y월에 들어가는 것은 한참 늦죠. 주가는 미리 선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대개 2년 정도 우리가 앞을 보고 밸류에이션 목표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2년 앞에 퍼 10배 수준입니다. 지금도 한 15배 정도 수준이고요. 2년 후에 10배 정도 수준이에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관이나 외인의 수급도 쌍크리 수급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쌍크리 패턴 나타나고 있죠. 기관, 외인, 쌍크리 패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입 국면이에요, 여러분. 기관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외인은 이미 들어와 있고 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 조건이 구비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히 대쉬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잘 매매하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 이제 매수 타임하고 매수 비중하고 중간에 흔들 때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매도 타임 봐 드릴 겁니다. 대박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로 한번 대박 쳐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